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타즈 그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주차에 좀 전에 이제 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양에 대한, 세포 영양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시간을 강의를 짧게 해드리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해서 사람의 몸의 구조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계통으로 크게 되어 있죠. 네, 호흡계, 순환계, 골격계, 뭐 이런 근육계. 그래서 이러한 계통으로 되어 있고 크게 이러한 계통 안을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각 장기들, 심장, 간 이러한 장기들이 있어요. 그러한 장기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장기들을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무엇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냐면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조직을 떼는 것은 조직은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와 줘야 돼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우리가 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거대 영양소라고도 하고요. 3대 아주 중요한 3대 영양소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로 그냥 못 들어와요. 얘네 이 3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가수분해 쪼개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이렇게 쪼개어졌을 때만 어떻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수분해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산소와 효소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효소는 혼자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는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필요해요. 이 조효소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미네랄, 미량 영양소 또는 조효소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3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작게 부서져서 세포 안으로 쓰여지려면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이렇게 5대 영양소 외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식이섬유, 물까지 해서 6대, 7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만성 퇴행성, 그죠? 질환이라고 하죠. 또는 무슨 질환? 대사질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만성 퇴행성 질환, 대사질환이 걸리는 이유는 세 가지로 밝혀졌어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어요? 영양의 불균형. 어떠한 영양?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 이러한 3대 영양소는 과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조효소가 역할을 해서 세포 안으로서 잘 쓰여질 수 있게 해주는 미량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영양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 고혈압, 당뇨, 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환들은 영양의 불균형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자, 세 번째로는 환경에 의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무엇이 많이 생겨나냐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어떤 애냐면요. 자, 우리의 세포, 정상세포. 정상세포는 전자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이러한 산화된 세포는 이런 산화된 세포가 많게 되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라는 애는 어떤 애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세포를 공격하느냐면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 O2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산소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요. O가 하나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몸 안에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불안정한 상태를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힘이 센 산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자가 하나 잃어서 세포는 이렇게 산화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영양의 불균형일 때도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그러면 만들어낼 때 얘들을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 하냐면 바로 비타민의 50배, 미네랄의 20배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항산화제라고 해요. 자,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신기하게도 전자를 6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된 세포한테 하나를 툭 주면 얘가 다시 건강한 세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활성산소가 자꾸 세포를 한 번 공격하고 두 번 공격하고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얘는 힘이 센 산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애한테 항산화제 전자를 하나를 주면 얘는 바로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가 굉장히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산화된 세포와 활성산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주고 나면요.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항산화제를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눈에 관한 항산화제고 얘는 심장에 관한 항산화제 서로 다른 항산화제를 할지라도 다 나누어주고 없는 애한테 새로운 애가 하나만 딱 줘도 6개를 다시 다 이렇게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는 두세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아침 식사를 보면 진수성찬을 먹고도 영양제를 50알, 100알씩 이렇게 따로 섭취를 하는 그러한 프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이렇게 항산화제와 함께 잘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간에서 해독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간은 1차 해독과 2차 해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해독과 2차 해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은 1차 해독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노화를 25세로 봐요. 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들이 있는데 25세부터 잘 만들어내지 않고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항산화제를 전문 용어로 내인성 항산화제라고 해요. 그런 내인성 항산화제들이 나이가 먹으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에서 해독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에서 1차, 2차 해독을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해독이 나는 간에서 2차 해독이 잘 안 되는 사람인지를 어떠한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목이 잘 부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2차 해독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에서 이렇게 1차 해독과 2차 해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해독은 뭐냐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놓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놓는 거는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기능들은. 그런데 2차 해독은 뭐냐면요. 이렇게 수용성으로 바꾼 독소를 해독을 하려면 내 몸에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만들어줄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이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혈을 타고 얘가 림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목이 많이 붓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2차 해독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 해나 독으로 누구는 염색을 했는데 멀쩡한데 누구는 천연 염색을 했는데 그것이 온몸으로 다 내려오는 경우 있죠. 바로 2차 해독이 잘 안 되어졌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1차 해독을 할 때 필요한 성분이 뭐냐면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성분이 필요해요. 예. 그러나 1차 해독은 대부분 많이 된다라고 했어요. 간혹가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에 좋은 영양제를 고를 때는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골라야 되고요. 너무나 중요한 2차, 2차 해독을 이렇게 할 때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의 영양제를 고를 때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유산화에는 간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어요? 헤파실이 있어요. 헤파실에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유산화의 헤파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영양에 대해서 세포의 영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왜 현대인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이런 대사 질환에 걸리는 전문가들이 얘기해놓은 3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항산화제, 결과적으로는 활성산소가 사람의 몸을 공격해서 오는 질병이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났을 때 그러한 활성산소를 잡아낼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주면서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40이 넘어가면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중에 간의 기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까지 2차 해독까지 한번 짚어주는 시간을 제가 2교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